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별별지기 차현주입니다. 태양계에는 많은 소행성이 있죠. 그리고 그 소행성들에는 제각각 이름이 붙는데요. 그중에 공주라는 이름을 가진 소행성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공주일까요? 별별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우리말 이름이 붙은 소행성이 국제소행성센터에 공식 등재됐습니다. 충남 공주시는 소행성을 발견한 일본 천문학자 사토 나오토시의 도움으로 이 소행성에 공주라는 이름을 공식 등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행성은 비교적 밝아 봄부터 초여름까지 사진 촬영을 통해서도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백설공주 같은 동화 속의 공주가 아니라 충남 공주시였네요. 또 무령왕이라는 이름의 소행성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주라는 소행성이 있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먼저 발견을 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 그 공주 충남 공주시 네. 거기에 이제 명예 시민인 그 일본의 그 사토 나오토란 분이 그 분이 발견한 소행성에다가 이제 공주시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거거든요. 오. 그러니까 사실 소행성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그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자그마한 천체들이거든요. 네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성이 되지 못한 돌덩어리에 이제 그 자그마한 천체들을 갖다 소행성이라고 불리는데 네. 보통 한 4년 정도를 주기로 태양을 도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이 소행성들은 먼저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다가 이름 붙이고 싶은 분들 소행성을 발견하면 되는데요. 교수님도 소행성 하나 발견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처음 발견한 게 제가 한 거죠. 우와. 와, 1998년도에 이제 제가 이제 처음 발견해가지고 저는 통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와, 멋있네요. 별을 보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은 하나일 수 있다. 그래서 인연과 다 떠나서 별을 보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자라는 의미로 남북 통일을 포함해가지고 통일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뜻까지 멋있네요. 네, 처음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소행성은 개인이든 단체가 됐든 발견한 사람이나 단체가 이름을 지을 권리가 생겨요.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98년도에 처음 발견했고 그 후에 2000년대부터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립천문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이제 보현산 천문대에 그 소천체 탐색팀이라고 있습니다. 그 네. 팀들이 이제 소행성을 갖다 탐색해가지고 이름을 붙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장영실 별, 뭐 이런 식으로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오. 이원철 별.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들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오래전부터 소행성 탐색을 해왔어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대 말부터 시작됐지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일본인들이 발견했던 소행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일본의 아마추어 전문가라든가 이 소행성 탐색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뭐 세종대왕의 별이라든가 관륵 이런 이름들을 많이 붙이고 했는데 그럼 그 이름을 붙인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이 건가요? 일본 사람이죠. 와.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이 사또 이분은 이제 그 공주시하고 좀 관계 때문에 2012년 말에 이제 무령왕이라고 하는 소행성의 이름을 붙인 적이 있고 네. 그걸로 이제 고맙다고 해서 공주시에서 이제 명예시민증을 줬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제 그 축제 기간에 올 초에 이제 공주라는 이름의 이제 소행성의 이름을 붙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발견한 이 공주라는 소행성은 발견은 90년대에 된 거예요. 90년대 돼가지고 대략적으로 이제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고 예. 한 4년 정도에 한 바퀴 태양을 도는 자그마한 돌로 된 그런 천체다. 근데 이제 그 이름을 갖다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이름을 공주라고 붙였다는 거거든요. 고맙네요. 예, 근데 이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겹쳐요. 네. 고맙긴 당연히 고맙죠. 예, 예. 제가 98년도에 이제 소행성 통일을 발견했던 이유도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사람 와타나베라는 분이 자기가 발견한 소행성에다가 세종대왕의 이름을 붙여준 거거든요. 또 위대한 지명을 일본인들 이름을 붙인다는 거.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맞아요. 예. 하나 발견해서 뭐 닭광, 스멜끼리 이런 거 하나 붙여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가 고마워할 땐 분명히 고마워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거기서 또 반성도 해야 돼요. 예. 이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 또 천문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기초과학이기 때문에 돈 바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하지만 이런 기초과학이 많이 보급이 되고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지만이 다른 응용과학도 많이 발달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학생들한테 꿈을 주고 또 여러 가지 교육적인 의미에서도 고마워하는 거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네. 이제는 우리도
좀 더 이런 데 많이 좀 투자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키워가지고 우리 손으로 발견한 별에다가 네. 우리의 이름을 붙이는 그런 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기초적인 과학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돼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이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좀 이름을 붙여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좀 발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다음 코너는 와우 천문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영상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지 궁금한데요. 함께 한번 감상해 보시죠.